갑자기 법이 좀 강화되면서 다 들어라. 다 들어라. 네. 전혀 소리 볼 게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급한 건 누구예요? 네, 저희는 지금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전문가 박찬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보증보험 의무화라는 게 이 전세 보증금 보호 강화라는 좋은 취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집주인하고 이 세입자 간의 갈등을 조금 더 부추길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먼저 임차인의 네.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은 주택임대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주택임대 사업자는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임대 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주로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나 다가구나 오피스텔 이제 이쪽에서 주택 산정 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 가격이 시세 대비했을 때 워낙 낮게 책정되다 보니까 네. 주택 가치가 낮아서 주택 가치 대비 담보권 설정 금액이나 임대 보증금 그 빚이 더 많아서 가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저희가 네. 지난 편에 그 이제 해법으로 말씀드린 게 세입자들이 직접 가입할 경우는 조금 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경우도 거절당할 경우에 정말 방법이 없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임차인이 네.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하면 이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그 보증 수수료를 다 주면 임대 보증보험에 대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이제 그 개정안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 수 있는 조건이면 괜찮은데 그 조건마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임대사업자는 딱히 답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민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가정하에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좀 피하기 위한 그 방법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게 좀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소액 보증금입니다. 법으로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금액,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또 한 가지 경우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네. 그 조건은 주택 산정 가격 대비했을 때 네. 주택 산정 가격보다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의 합산액이 더 많지는 않지만 네. 주택 산정 가격 대비 60%를 초과해서 100% 이하 그 사이에 걸려 있다면 주택 산정 가격의 60%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을 들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임차인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이게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네. 거의 이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이 미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이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소액보증금 면제와 보증 대상 감액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역시도 세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런 얘기네요. 네. 예. 그리고 기본이 남의 동의를 계산하죠. 받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피곤한 일이죠. 예.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부탁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굳이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나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 원래 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집을 직접 지어서 본인이 지어서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아니면 주택 전체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100호 이상의 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을 들게 했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누가 들어도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규모로 하니까요. 내가 지었으면 뭐 비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을 때. 그리고 전체를 분양받거나 100개 이상이면 이게 상당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그 위험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만 들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법이 좀 강화되면서 다 들어라. 다 들어라. 네. 근데 사실 임대사업자 중에서 집을 하나만 등록하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까지 다 들어야 될까?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주택 가치라고 그럴게요. 그 주택 가치 대비 담보권 설정 금액과 이제 임대 보증금 이 합산액이 60% 이하면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애초에 법을 만들 때 그런 분들을 빼고 진짜 위험도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만 선별해가지고 들게 하면 되는데 무조건 다 들으라고 하고 나서 이런 경우는 빼줄게. 굳이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네요. 하는 거죠. 애초에 그냥 선별해가지고 이런 사람만 들어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법에 좀 제도가 네.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개선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법은 법이고요. 이제 시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8일 이후에는 대상이 되면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집주인들이 뭐 빨리 계약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법 시행일 그러니까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유지 중인 임대사업자분들은 올해 8월 18일부터 이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8월 18일부터다 보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8월 1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네. 잔금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을 당긴다기보다 이제 그 작년 8월 18일 날 네. 법이 개정될 때 붙이게 그 기준이 잔금 기준이 아니고 임대차 계약의 기준이어가지고 계약 기준이군요. 예, 그래서 8월 1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어. 물론 이제 잔금이 뭐 9월달 10월달이다 하더라도 그때 입주하겠지만 계약 일자를 8월 17일 이전으로 땡긴다면 이 임대사업자분들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거죠. 아, 물론 이제 그 계약이 임대 그 의무 기간 그 기간 내에 갱신된다면 그때 또 가입 의무가 생기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임대사업자인 집주인분들이 본인의 임대 의무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면 아마 그 기간 종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당길 때 단연 계약. 우리가 보통 임대차 계약은 한 2년씩 하잖아요. 네. 뭐 짧으면 1년. 근데 이거를 뭐 3년, 4년, 5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그걸 있겠네요. 요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로 네. 지금 임대사업자가 지금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죠. 근데 지금 임차인의 임대 기간 종료일이 2021년 8월 17일 이전이 아니고 그 이후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갱신되면 그때 보증보험을 들어야 들어야 되는데 되잖아요. 네.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나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 근데 가입하라고 하면 난 이거 못할 때 직권 말소되면 세제대 받은 거 토해내고 혜택 받을 수 없고 거기다 과태료까지 이게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임차인이 바뀔 때도 임대차 계약일을 2021년 8월 17일 이전으로 당긴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과도 부탁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임차인분 이거 좀 당깁시다. 네. 원래 종료일이 뭐 올해 12월인데 이건 당겨가지고 지금 끝난 걸로 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된 걸로 합시다. 하고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계약 기간을 단연으로 네. 3년, 4년 또는 그 이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대로라면 이 8월 17일 날 부동산 사무실이 굉장히 붐빌 것 같습니다.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만나가지고. 지금부터 네. 아마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겠죠? 네. 오늘 6일이니까 이미 러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당기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렇게 조금 무리를 해서까지 당겨서 보증보험을 안 들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는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네. 이 가입 그 의무가 발생하면 이게 뭐 현재는 뭐 벌금 징역이고 개정된다면 과태료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집주인은 엄청 부담이에요. 그럼요. 수수료도 부담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입을 피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당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 가장 크죠. 예, 과태료 문제 그리고 법이 개정된다면 이제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고 앞으로 받을 세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거기다가 과태료까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꺼번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두들겨 맞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굉장히 이제 피가 크다 보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에게 좀 당겨 쓰자라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보증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연 계약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네. 자, 저런 이유로 이제 집주인들이 뭐 단연 계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월세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고
당기자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이런 집주인 전화 받으면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그 문의를 받았어요. 네. 임차인분이 우리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 이렇게 갑자기 당기자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오로지 임차인의 선택 부분입니다. 사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혀 소리볼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상황에서 다급한 건 누구예요? 예, 집주인. 임대사업자인 집주인 다급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은 그냥 조건 보시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단연 계약을 요구한다면 뭐 3년, 4년 자 그렇다면 좋은 거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는 뭐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금액으로 그 기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면 아마 임차인분들은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네. 아마 동의해 주실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또 부담스러워 하시냐면 4년 계약했는데 혹시 내가 2년만 살다가 나갈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관계를 좀 두려워서 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참고하실 거는 임차인은 4년 계약을 했더라도 그 전에 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죠. 다만 그 해지 효력이 내가 집주인에게 그만 살겠다고 한 그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하니까 네. 그 3개월 안에 빨리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경우에는 과연 이제 방을 빼고 나가잖아요. 흔한 말로. 그때 이제 중개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까나 이 문제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다급하냐면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다급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통상적으로는 세입자가 많이 부담을 해요. 어쩔 수 없이 3개월 내에 빨리 나가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미리 단연계약 요구할 때 집주인에게 혹시나 내가 중간에 나간다면 중개 수수료 부분을 집주인 당신이 부담하세요 라는 걸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정말 부담이라면 그냥 거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앞당기는 거 말고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앞당기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거절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임차인에게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어라.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그 해당 주택이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겠죠. 된다고 하면 집주인이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입해. 대신에 보증 수수료 내가 다 내줄게. 라는 걸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땡큐입니다.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면서 내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집주인이 다 내주는 거니까. 그렇죠. 이때는 동의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상품은 지금 현재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다음 달 18일부터 의무화되는 이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